미성년자인 줄 알고 어디서 만나자, 어디서 나랑 뭐 성매매하자. 근데 현장에 딱 갔는데 경찰이 와 있어요. 저는 조금 이게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적을 채우기 위한 수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피디님, 혹시 신분 위장 수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분 위장 수사, 약간 잠입 수사, 약간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도입된 개념인데, 예전에 왜 N번방 사건 막 진행되고 할 때 증거 자료가 확보가 안 돼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을 못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는, 경찰이지만 피해자로 잠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해자 공범으로 잠입을 한다든지 가서 자료들을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2021년도에 생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이버 수사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과 연결되는 지점이, 우리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카톡이든 뭐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 또 처벌이 되거든요. 그걸 성착취 목적 대화죄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를 꼬셔내서 이게 성착취를 하려고 하는 대화 자체도 처벌한다. 자, 이거는 이제 법적인 개념인데, 경찰관이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인 줄 알고 어디서 만나자, 어디서 나랑 뭐 성매매하자, 나체 사진 보여줘, 대화를 쭉 했단 말이죠. 근데 현장에 딱 갔는데 미성년자 여자가 안 나오고 경찰이 와 있어요. 그러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묘해지네요. 그죠. 이걸 법적인 개념으로 불능미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결과가 발생이 불가능하잖아요. 상대방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생각했지만 아예 처음부터 내 건너편에는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내 인식 자체, 내 행위 자체는 미성년자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만 그렇지 못한 거니까 이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잘못한 거다 라고 본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요즘에 이런 방식의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은 되는 거네요. 처벌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원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 4월 달에 도입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수사를 안 했죠. 미수범 처벌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아예 범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신분 위장 수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생기고 성착취 목적 대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생기니까 이건 불능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지, 내지는 수사를 해야지 라고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는 조금 이게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법률가의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인식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건너편에는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실제 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상대방 경찰관이 나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애초에 성착취 목적의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그럼 일종의 이걸 함정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그 규정도 있어요. 신분 위장 수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들어오면서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그러니까 범죄 의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죄 의사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함정수사라는 게 법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건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는 범죄를 일으킬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꼬셔서 미성년자인 척하고 말을 걸면서 저랑 성매매 할래요 이렇게 접근했다면 이거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이건 아청법상 시행령에도 위반되고 신분 위장 수사에 대한 법 규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 수집 증거고 증거 능력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신분 위장 수사에 대한 근거 규정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약간 경계를 좀 넘어보면, 먼저 경찰관이 꼬시진 않았어요. 가만히 미성년자인 척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래서 그냥 응대만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함정수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냥 기회만 제공했다.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합니다. 판례상. 근데 이 신분 위장 수사에 있어서 과연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라고 봐서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리적으로 정리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착취 목적 대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판례라든지 법리가 쌓여 나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의구심에 따라서 논문도 좀 찾아보고 판례도 좀 찾아보고 했던 결과로서는 신분 위장 수사의 입법 취지나 목적 자체는 아까도 제가 초대에 설명드렸다시피 N번방 사건처럼 폐쇄된 구조 속에서
자기들끼리 범죄를 일으키는 걸 증거를 수집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신분이정 수사가 도입된 건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마치 경찰관이 아닌데도 미성년자적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신분위장 수사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 증거를 수집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그걸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 입장에서는 자, 미수범 처벌 규정도 도입이 돼 있고 신분위장 수사도 법 규정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행령상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아니고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면은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처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수사기관은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결국 나중에 법원에서 판례가 쌓이고 그리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회 제공형 신분위장 수사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명확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경찰청이라든지 수사기관 내부적인 어떤 법적인 분석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형사법의 법원칙이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법 근거 규정이 있고 그에 대한 해석 규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은 내가 잡아서 처벌해야지, 특히 이게 어떤 실적주의, 실적을 채워야지 라는 개념으로 진행이 된다면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불필요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받지 않을까. 이게 아청법 사건이고 실적을 올리기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실제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제가 여러 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또 불능미수에 해당하느냐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능미수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거든요. 내가 폭약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폭약이 터지고 사람이 죽겠지라고 계획을 하고 폭약을 설치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전선을 잘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폭약이 터지지가 않아요. 이런 게 불능미수거든요. 결과 발생 애초부터 불가능한 경우. 근데 법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그러니까 폭약을 내가 설치했다. 그럴 경우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죠. 있기 때문에 불능미수 처벌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시 성착취 목적 대화죄로 넘어왔어요. 내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했지만 실제는 경찰관이었어요. 그러면 그 객관적인 그 상황만 보면 나랑 경찰관이랑 그 어떤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게 과연 위험한 걸까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불능미수 규정도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이런 수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한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검찰청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인데, 미리 제가 되지 않을 것을 경찰 수사기관도 그렇고 피의자도 그렇고 에너지를 투입해가고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가면서 굳이 실적 쌓기를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미리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최종적인 목적,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성매매라든지 강제추행이라든지 성착취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다 더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착취 목적 대화와 관련해서 신분이장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꼭 이 지점을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별일 없을 거니까 그냥 와서 조사 받으시고 하시면 제가 잘 조사 써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가? 그냥 가서 다 인정하고 했을 때 아무 문제 제기 없이 경찰에서는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뭐 이 정도면 약식 명령 하겠죠. 벌금 나오고 전과자가 되고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신분이장 수사로 인해서 경찰관하고 대화를 했는데 실제 와서 나를 입건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